강원도 철원의 한적한 산속, 매서운 칼바람이 철책을 스치며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고 사방은 적막했지만 눈 덮인 땅 위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GOP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박상진 하사는 익숙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다. 철조망 근처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감지됐다. 혹시 짐승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망원경을 들었지만 그것은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철조망 너머 북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철책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군복도 아니었고 체격이 크지도 않았다. 어쩐지 왜소하고 다리가 가느다란 그 존재는 조심스럽게 철조망 앞에서 멈춰섰다. 자세히 보니 소녀였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얇은 겉옷을 걸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맨발인 듯 발목까지 얼어붙은 듯 보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길게 뻗은 머리칼이 흩날렸고 얼굴은 차가운 공기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박 하사는 순간 숨을 삼켰다. 소녀의 두 눈이 그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가득 찬 커다란 눈망울 속에는 불안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철조망을 마주한 채 잠시 주저하던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철책을 붙잡고 흔들리는 손으로 서둘러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박 하사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철조망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고 무모한 시도였다. 그녀가 오르자마자 낡은 코트 자락이 찢어졌고 손등에 핏방울이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감내하며 이를 악문 채 한 뼘씩 한 뼘씩 기어올랐다. 박 하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무전기에 가 닿았다. 규정대로라면 즉각 보고해야 했지만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빠져 무전기를 쥔 채 망설였다. 왜 저러는 거지? 도대체 저 소녀는 누구길래 이 죽음 같은 추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으려는 거지?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소녀는 이미 철조망의 꼭대기에 도달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책을 넘어 반대편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순간 쿵! 눈 덮인 땅 위로 그녀의 몸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하사는 본능적으로 뛰어나갔다. 소녀의 몸은 차가운 눈밭에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잠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찢어진 코트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고 숨을 몰아쉬는 가쁜 소리가 들려왔다. 박상진 하사는 반사적으로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갔지만 아직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그는 주저하며 소녀를 관찰했다. 조명을 비추자 그녀의 처참한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얇은 회색 코트는 곳곳이 찢어져 올이 풀려 있었고 소매 끝은 얼어붙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손등에서는 아직도 선홍빛 피가 배어나고 있었다. 아마 철조망을 오르는 동안 가시에 찔린 듯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도 여러 곳이 뜯겨져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난 다리는 혹한에 얼어붙어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신발조차 제대로 갖춰 신지 못한 듯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처참한 모습은 몸이 아니라 얼굴에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하얗게 질린 얼굴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보였다. 창백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볼에는 서늘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소녀의 눈빛이 박 하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그녀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흔들리는 눈동자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다 겨우 도망쳐 나온 작은 짐승과도 같았다.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시선만큼은 또렷하게 보였다. 소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차디찬 땅에 떨어지며 힘이 빠졌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그녀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박 하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소녀는 단순한 월경자가 아니었다. 단순한 실수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었다.
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온 것이다. 그 생각이 스치자 박하사의 입에서 무심코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괜찮니? 그 순간 소녀의 몸이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경계를 늦추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처럼. 박상진 하사는 본능적으로 몇 걸음 더 다가갔다. 눈밭에 쓰러진 소녀는 아직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찢어진 코트가 나부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이 쓰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소녀의 두 눈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박하사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쫓기는 사람,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소녀를 더 놀라게 할까봐 일부러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찔하며 몸을 한껏 웅크렸다. 마치 손을 대기라도 하면 사라질 것처럼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박하사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GOP에서 복무하면서 북한 주민이 넘어오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이 소녀는 달랐다. 보통의 탈북자는 군인이나 중년의 어른들이었고 이토록 어린 소녀가 혼자 철조망을 넘어온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한겨울. 이런 혹독한 날씨 속에서 소녀는 여전히 숨을 가다듬지 못한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박하사는 천천히 그녀의 시선 높이에 맞춰 자세를 낮췄다. 두터운 군복에 감싸인 자신의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다가가려 했지만 소녀가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빼는 바람에 그는 움직임을 멈췄다. 난 군인이야. 널 해치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하며 박하사는 다시 손을 내밀었다. 눈앞에서 소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들썩거렸고 그녀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다. 한동안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짜 해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가늘었다. 박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걱정 마렴. 이제 넌 안전해. 그제야 소녀는 조금 힘을 풀었는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몸 때문인지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고 다시 비틀거렸다. 박하사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다. 그 순간 소녀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차가운 겨울밤 속에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작은 몸. 살갗은 너무도 차가웠고 그 온기 속에는 오랫동안 떨며 버텨온 흔적이 느껴졌다. 박하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물었다. 어디서 온 거니? 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소녀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그 작은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고 박하사는 알 수 있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박상진 하사의 물음이 공기 속을 맴돌았다. 소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손끝이 서로를 움켜쥐었고 얇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밤을 가르며 들려왔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입술만 떨리던 그녀는 이내 꼭 다문 입을 천천히 열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약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박하사의 귓가를 맴돌며 깊이 박혔다. 아버지가 날 팔아넘기려 해서 도망쳐왔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마치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진 듯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눈가가 붉어졌다. 박하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다. 아버지가 팔아넘기려 했다고?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녀는 격하게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깊은 한숨과 함께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다. 얼어붙은 볼 위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려 손등을 올렸지만 흙과 피가 묻은 손등이 오히려 얼굴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어디로? 박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그러나 소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조그맣게 입을 열었다. 중국. 그녀는 자신의 손을 꼭 쥔 채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려 애썼다. 하지만 그 짧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큰 공포 속에서 도망쳐 왔는지 충분히 느껴졌다. 북쪽 사람들, 우리 마을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돈 주면서. 소녀의 말은 흐트러졌고 그녀는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꼈다. 박하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단순히 굶주림을 피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딘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온 것이었다. 한참을 흐느끼던 소녀는 마치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그맣게 속삭였다. 그게 아버지였어요. 내 손을 직접 묶고 나를 넘기려 한 사람이.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떨리는 눈을 감으며 차가운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두려움과 슬픔 속에 무너질 듯하면서도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박하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안전한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본 박하사는 조심스럽게 군복 상의를 벗어 그녀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을 조용히 내뱉었다. 이제 괜찮아. 이곳은 안전하단다. 박상진 하사는 소녀의 말을 곱씹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박한 눈빛은 이 모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겨우 17살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잔혹했다. 소녀는 눈물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북쪽 사람들은 여자애들을 데려가요.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고도 끔찍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박하사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날 때렸어요. 그래도 난 견뎠어요. 집이 없어도 굶어도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녀의 눈동자가 먼 곳을 응시했다. 마치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며칠 전 마을에 모르는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중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말투랑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건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돈을 받았어요. 박하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내 손을 묶고 그들에게 넘기려 했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나랑 같은 또래 애들. 어떤 애들은 더 어렸어요. 그 아이들도 팔려갔대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고 했어요. 박하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분노가 차오르려 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요. 죽더라도 저곳에는 가기 싫었어요. 소녀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얼어붙은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밤에 몰래 빠져나왔어요. 발이 얼어 터져도 그냥 걸었어요. 배가 고파서 길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고 몸을 숨기면서 남쪽으로만 계속 걸었어요. 군인들이 보이면 죽을까봐 무서웠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그녀는 다시금 박하사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말을 끝맺자 소녀는 한순간 무너지는 듯 조용히 흐느꼈다. 너무도 오랫동안 쌓아둔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했다. 박하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있는 소녀, 리수연.
그녀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온 북한의 소녀였고 끔찍한 운명에 내몰렸던 아이였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을 팔려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서, 그리고 단 한 줌의 희망을 향해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박하사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어. 그리고 확신하듯 덧붙였다. 이제 너는 안전해. 누구도 널 다시 팔아넘길 수 없어. 그 말에 소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그제야 그녀는 조금 안심이 되는 듯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상진 하사는 무전기를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흔들리는 손가락을 꽉 쥐며 짧고도 단호하게 보고를 올렸다. 상황 발생. 탈북자 보호 필요. 17세 여성. 극도로 피로하고 동상 증세 의심됨. 긴급 지원 요청. 무전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치는? 대상은 안전한가? 예, 대상은 현재 보호 중. 신속한 지원 요청합니다. 군 기지에서는 즉시 비상 조치가 내려졌다. 철책 근처의 탈북자는 그 자체로 중요 사안이었고 특히 미성년 여성이라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몇 분 후 GOP 내 상황실에서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고 군 차량 한 대가 어둠 속을 뚫고 그녀를 데리러 이동했다. 그 사이 박하사는 군복 상의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감쌌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앙상한 몸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소녀는 그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아직도 불안한 듯했지만 이전처럼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갑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철책을 울렸다. 군용 지프 한 대가 눈길을 헤치고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군인들은 박하사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녀를 보고 한순간 말을 잃었다. 이 아이인가? 박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야 합니다. 소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들, 거친 군복, 그리고 짧고 빠른 말투가 그녀를 다시 경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박하사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이제 넌 안전해. 그 말에 소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들은 그녀를 부드럽게 부축하며 차량 안으로 안내했다. 두꺼운 군용 담요를 덮어주었고 손과 발을 따뜻한 팩으로 감싸주었다. 소녀는 처음에는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살짝 힘을 풀었다. 차량이 기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철조망이 보였다. 자신이 넘어온 곳, 목숨을 걸고 뛰어내린 그곳.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차량이 어둠을 뚫고 전진하는 동안 군 당국에서는 이미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상황 보고가 올라갔고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우선 그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의료진이 대기 중이었고 이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보호시설로 이동할 계획이 세워졌다. 긴 여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더 이상 팔려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떨지 않아도 될 것이다.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박하사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바람이 잦아들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박상진 하사는 여전히 강원도 철원의 군 기지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새벽이면 동이 트기 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철책을 순찰했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GOP 내 경계를 철저히 지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날 밤 철조망을 넘어온 소녀 리수연.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까? 무사히 보호받고 있을까? 그날 이후 군 당국은 그녀를 보호시설로 이송했고 의료진이 그녀의 건강 상태를 검진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한 영양실조와 동상으로 인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그녀의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여 전문가들이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박 하사는 그녀를 직접 만나볼 수 없었다. 군인 신분으로서 보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개입할 수 없었고 그녀의 상황은 기밀 사항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는 몇몇 경로를 통해 그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안전한 환경에서요. 그 말을 듣고 박 하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눈 속을 맨발로 걷지 않아도 되고 철조망을 넘어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팔려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쫓길 일도 없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 하사는 여전히 그녀를 떠올리며 기도했다. 그 아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그는 알았다. 그녀가 넘어야 할 것은 단순히 철조망이 아니었다. 그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아직도 낯설고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간절히 바랐다. 그녀가 언젠가 웃을 수 있기를, 그녀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그날 밤 철책선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차디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그녀의 결연한 눈빛. 어쩌면 그녀는 이미 강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박 하사는 철책선 너머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수연도 언젠가 그 어둠을 지나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